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사고 때문에 치료받고 또 사고 수리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시간을 보내면서 또 집에 이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빨리 찾아뵙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고를 경험하면서 좀 특별해 보이는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사고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또 빨리 쾌유도록 또 마음을 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충돌 직전에 제가 우선 주행을 오토파일럿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한 상태에서 차량이 멈추었죠.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 후방 추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토파일럿으로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갑자기 삐삐삐삐삐 하는 그 테슬라의 경고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하면서 제가 모니터를 보게 됐는데 그때 모니터에 사실은 아무것도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경고음이 있은 후 1, 2초 뒤에 바로 후방 추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사고를 미리 감지하고 운전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감지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충돌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홀드 상태에 있었던 브레이크를 얘가 스스로 푸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풀리면 앞차를 이제 들이받거나 중앙선을 제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충돌을 완충시켜주는 역할로 아마 브레이크를 살짝 풀었다가 다시 스무드하게 잡아주는 이런 동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고의 충격을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었던 탑승자 보호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설명 보시면서 사고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 조금 그 동작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튼 이렇게 저는 왓주에게 보호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로 해결되기는 했는데요. 제가 사고 날 당시에는 대시캠과 관련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사고를 별도로 제가 녹화를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USB를 나중에 이제 뽑아보니까 데이터가 날아가 있었더라고요. 이 업데이트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정말 잘된 업데이트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테슬라의 장점이기도 하죠. OTA를 통해서 차량은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일단 저는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 줄 알고 그 레카를 부르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험사 부르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고전압 배터리의 퓨즈가 끊어져서 차량이 운행 불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런 거는 조금 뭐랄까 좀 불편한 요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조건에서 이 퓨즈가 끊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고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강도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호를 위해서 아마 퓨즈를 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행 불가 상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 사고 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안전벨트 쪽에 이 강하게 이제 원래는 이게 세게 당기면 턱 하고 물리적으로 걸리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힘으로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 안전벨트 에어백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터졌어요. 그래서 충돌했을 때 그 화약 냄새하고 그 귀에서 삐 하는 소리하고 이게 아직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자꾸 뒤쪽 정차할 때 뒤쪽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기긴 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운행 불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차선에 어쩔 수 없이 서 있게 되었다는 점을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시를 대비해서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 테슬라 차량의 이 견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이 견인 기사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운송 모드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메뉴를 들어가서 정비에 이 견인 부분을 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견인 모드를 설정해 주시고 견인 기사님이 다시 탑승을 했을 때 이 견인 모드가 풀려요. 그래서 다시 홀드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견인 기사님이 탑승을 하시고 그다음 견인 고리로 걸어서 이제 쭉 이제 원격으로 당겨 주실 때 그 견인 모드가 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견인 고리 걸었습니다. 기사님 잠깐만요, 풀렸어요. 그 앞에 견인 모드 풀렸어요. 브레이크 밟으시고요. 운송 모드 눌러주세요.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떼시고요. 아니야, 떼시고. 됐습니다. 올라가네.
제가 바디샵에 입고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고가 나면 우선 바디샵에서 현재 받아줄 수 있는 상태인지 바디샵 목록이 있거든요. 테슬라에서 사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바디샵 목록을 보내주는데 현재 이 사고차를 받아줄 수 있는 상태인지 해당 바디샵에 연락을 해보고 출발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강서 서비스센터에 있는 FMK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는 운행 불가 차량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서 운행 불가 차량을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떠가지고 저는 이제 성수 바디샵으로 이관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으시려면 사실 이렇게 되면 견인비도 2배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꼭 전화를 해 보시고 받아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출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결국 강서에서 못 들어가 가지고요, 성수로 왔습니다. 성수 여기 푸조 환불 바디샵. 네, 정말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고 나고 3달 가까운, 거의 며칠 빠지는 3달 가까운 기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길게 걸린 이유가 결국 부품에 대한 수급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잘 자란 부품들은 테슬라 코리아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바디와 관련된 부분, 이를테면 뭐 휀다라든지 범퍼라든지 뭐 트렁크라든지 프렁크라든지 이런 류의 센서류들, 이런 것들은 테슬라 코리아에서 거의 보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미국 프리먼트 공장에서도 완성차를 판매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을 찍어낼 여유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로 주문이 들어갔고 그 부품이 오더가 돼서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거의 2달 반의 시간이 걸렸고요. 실제로 바디샵에서 도색하고 장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려서 토탈 2달 하고 한 3주 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10월 8일 날 제가 차량을 다 수리 완료로 인계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테슬라 차량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앞에 이제 수입차들 많이 탔지만 사고가 난 적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당 수입차들, 그러니까 제가 거의 BMW만 탔는데 BMW 수리될 때 보면 보통 이 정도 사고가 나도 한 달 이내에 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부품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테슬라를 타는데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는 테슬라를 대체할 대안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렌트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렌트가 맥스 25일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25일 맥스로 렌트를 다 하게 되면 5일 정도는 렌트사에서 이제 서비스로 해서 총 30일 정도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제 차가 없는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되니까 차가 집에 한 대만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사고가 안 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참 이게 그러니까 문제예요. 사고가 난 사람이 오히려 불편하고 몸 아프고, 아무튼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선입니다. 사고 수리가 다 됐다고 해서 바디샵으로 왔습니다. 하게 세차가 됐군요. 해결됐고 이쁘게 번호판 달아져 있고, 요거 구멍만 빠져 있네요. 요거 구멍은 넣어주시기로 말씀하셨어요. 번호판이 구형 번호판이네요. 가드가 얘도 오글거리는 거 없이 잘 처리가 됐고 깔끔하게 처리가 됐네요. 일단 설명까지 깔끔하게 들었고요. 실내 세차까지 깔끔하게 다 해주셨네요. 근데 비 맞아야 되는 게 좀 아쉽긴 하네. 일단 수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고 수리는 이렇게 견적이 나왔네요. 이러한 류의 부품들을 쭉 교환을 했고요. 총 비용 724만 1848원이 나왔습니다. 뭐 수입차 수리한 거 치고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단순 교환으로 보여지네요. 담당 어드바이저님께 프레임이 먹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다행히도 이 돌덩이 같은 우리 테슬라, 우리 붕어빵처럼 찍어내잖아요. 뒷부분에 대한 프레임이 완전 강철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프레임은 먹지 않았고 트렁크와 범퍼류, 관련된 램프류의 단순 교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또 뒷유리도 안 깨져가지고 뒷유리는 또 재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상
사고에 대한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 나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에 테슬라에서 리퍼럴 제도를 중단했네요. 역시나 테슬라는 일찍 사는 게 갑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모델 Y 기준으로 700만 원 인상된 것도 한몫하죠. 아무튼 즐거운 테슬라이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